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무료 채팅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참여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시면 비밀번호를 드릴 겁니다. 그 비번을 받으셔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 바라겠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4%, S&P 500 3% 이상 밀리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3.2% 이상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만 장 막판을 앞두고 다시 쭉 내려오면서 오히려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름 어제 이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반응을 못했는데 막판에 반응을 못했는데 일단 국채금리가 3% 이상 넘어가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에 관련된 말씀들을 한 번씩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오늘로 이틀째 3% 이상 올라온 상태가 됐는데 아마 여기서 고점 징후를 일부 조금씩 보여주면서 약간의 이 조정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기는 합니다.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가운데 4월 이 고용동향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약간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고용 상태는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대신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조금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조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인데 일단 1년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간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는 시장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지금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미국 시장 하락 원인들 몇 가지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어제 나왔었던 그 블라드 총재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라드 총재 발언은 뭐 여전히 블라드 총재는 여전히 초강경 매파이신 분이니까 뭐 그렇다고 보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75p에 대한 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지금 50pp만 해도 충분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향후 50bp를 두세 차례 정도 올린 이후의 상황을 보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 이 하락을 유도하고 있었던 주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이걸 두드러잡기 위해서 연준이 6월 달에 75bp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 때문에 하락이 시작됐던 부분이었고요. 최근에는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어제 그제 이제 이틀이죠. 예, 이틀이죠. 요 이틀 정도는 연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소위 얘기하는 약발을 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현재 긴축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멘트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제대로 그 부분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또는 S&P 마찬가지고요. 상황을 보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신적
저가 종목들이 거의 한 260개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극단적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봤었을 때 지금 27%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 팬데믹 때 2020년 3월 19일, 20일 요 무렵에 팬데믹 때 나왔던 하락이 대략 한 30% 정도였습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일단 그 근처쯤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포지수 역시 35포인트에 가까운 정도로 극단적 공포 상황, 거의 고점, 공포지수 자체는 고점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월 75bp 지금 이 부분이 깔려 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깔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 봉쇄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공급망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려 사항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금리는 계속해서 올릴 거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75bp가 아니라도 50bp라도 사실 큰 거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문제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작용하는 이거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잖아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어제 조금 나왔던 부분으로 보여지고, 다만,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씩 지금, 이 개선의 조짐들은 지금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맨하임 중고차 지수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했을 때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CPI가 피크아웃의 기대감을 충분히 줄 만한 정도의 상황. 보통 일반적인 여느 때 같았으면은 아마 어제 그 지표들 나오면서 반등이 제법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시장의 투심이 무지하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포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숫자 실제로 찍히는 거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선반영적인 측면이 지금 거의 없는, 호재도 악재로 지금 둘러서 해석을 하는. 예를 들어 경제 지표, 고용 지표가 좋다 그러면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견조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건 금리 인상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경제가 좋아라고 얘기하면 미국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라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호재도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오늘 밤 자정 약간 넘어서서 내일 새벽이 되겠죠. 새벽 무렵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이 있는데 아마 CPI 발표를 앞두고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CPI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예상하는 바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어제 이렇게 충격적인 급락이 나왔고 최근 이 하락 그리고 어제의 충격적인 이 폭락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주가 관리를 위한 대통령의 연설이 아닐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지금 12,000포인트를 갭으로 떨궈 가지고 몸통을 키워서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도 적지 않았고요. 이탈을 시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12,000포인트 나스닥이 12,000포인트 밑에 있었던 구간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2,000포인트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조금 과매도돼 있는 상태, 공포 매도 구간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구간 상태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너무 비이성적으로 최근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거의 안 맞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예상을 말씀드린 거에서 그래서 지금 좀 섣부르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CPI 발표를 앞둔 내일이 오늘 밤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CPI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이 하단 제한하고 위아래 그러니까 상단 하단 제한을 하고 변동성 줄이면서 여기서 눈치 보기가 하루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요 예상은 일단 있습니다. 있는데 글쎄요, 뭐 워낙 지금 뭐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은 뭐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 채권 금리가 실질 금리가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이 명목 금리를 따라잡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 시그널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증시를 좀 강하게 떠받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시장 하단을 제한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뭐 전혀 어제 같은 경우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 얘기 잠깐 한번 해보면요. 우리 시장 개발학 출발 이후에 또다시 급락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아침에, 류어 부총리가 일단 그 중국 봉쇄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측면이 시장 하락을 조금 더 유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 시장만 이렇게 지금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 호주나 일본도 지금 우리 시장 하락폭 이상으로 지금 밀려 있는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상태를 보게 되면 매매 상태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매도 전환을 한 상태고 선물은 매도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대신 지금 요 구간까지는 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는데 요 이후부터 거의 중립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조금 중립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중립보다 조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단을 조금 제한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는 사실은 좀 연기금이 도와줘야 되는 상태인데 연기금이 지금 제대로 좀 구원 등판을 안 해주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지금 비이성적인 상황이 나올 때는 연기금이 조금은 받쳐줘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사실 지금 뭐 사료 섹터 제외하고는 지금 움직이는 섹터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 하락 종목 수가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상승 종목 수가 지금 100여 개밖에 되지 않죠. 굉장히 극도로 지금 우리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이 지수를 보면요. 어제 날짜 기준으로 놓고 봐도 퍼밸류가 9.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PBR 밸류도 지금 0.95배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외국인들 지금 비중이 30% 밑으로 내려온 상태잖아요. 뭐 지금 거의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나요? 뭐 미국발 금융위기 있을 때 그때 정도 3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지금 그 정도로 역대 비중이 최저의 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계속 매도가 지금 조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제가 마감 증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도 서서히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의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하루하루로 봤었을 때 분명히 지금 힘든 구간 맞고 비이성적인 구간이고 공포 매도 구간이며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마감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신용 반대 매매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흐름들도 나올 겁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개인들 매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또 털고 갈 가능성도 지금 현재 시점쯤 와가지고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건 맞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거 맞고요. 대외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이 환경 자체가 워낙 지금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퍼밸류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 현재 하락의 흐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어제 일단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전승절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뭐 별 내용 없이 지나가면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제 러시아가 종전 선언을 하거나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지금도 뭐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지나가 버린 상태에서 이제 남아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선다라는 거, 이게 앞으로 어떤 정책주에 대한 집중적인 이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수요일 밤에 나오게 될 미국 CPI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조금 지금 사실 예상치로 봤었을 때, 시장의 컨센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없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CPI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쫙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는 하고요. 다만 시장의 안정화, 약간의 반등 이후에 안정화, 요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CPI 발표 이후에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12,000포인트 위로 올라서 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바닥을 잡으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위한 이 흐름을 잡아가겠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600포인트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일단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별로 좋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죠. 이거 지금 연중 최저치잖아요. 나스닥도 오늘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장 지금 안 좋은 거 맞고 힘든 상황인 거 맞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여건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 증시의 위치 자체를 보면 우리 증시 그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더 미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포함을 해서 나온 그 가치보다도 더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누르려고 해도 사실 누르기가 조금 쉽지 않은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글쎄요, 더 밀리는 게 얼마나 더 밀리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요게 지금 일시적인 이탈이 나온 거잖아요. 일시적인 이탈 이후에 아마 이번 주 그 주봉이 완성될 때쯤 돼가지고는 2,600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일단 어떻게 보면 좀 기대 섞인 전망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조금 돌려지면서 되돌림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구간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조금 지금 같은 경우 글쎄요, 뭐 신용을 지금 사용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신용이 아니라면, 사실 신용 매매는 완전 상승장이 아니면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신용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뭔가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하단이 사실은 여기서도 지금 하단이 지금 제한적이었던 거 맞거든요. 2,600을 깨는 상황은 글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이성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요 구간에서 봤었을 때 내려도 2,600 이랬는데, 지금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시적인 이탈이 지금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다시 주소 담을 거라고, 조만간 바로 담을 거라고, 이번 주 안에 담을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하락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시 그대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 섞인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오전 영상은 마치겠습니다.